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 속에서 뭔가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한, 말하자면 영혼에 대한 갈망 같은 게 좀 있었어요. 제가 암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, 암각화가 그 시대의 세월상이잖아요. 거기에 세월의 두께가 얹혀지고 그러면서 축적된 시간? 그게 담겨있는 게 참 좋았어요. 그래서 지금 작업에서 긁히는 선, 그게 거기서 이제 비롯된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좀 더 우리하고 좀 더 가깝게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다가 찾은 게 분청사기였고요. 분청은 그 처음에 테토라는 흙에다가 이제 선이 긁혀져요. 드로잉이 긁혀지고 거기에 백토가 하얀 흙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다시 인위적인 열에 의해서 구워내면 그게 단단해지면서 마치 암각화의 어떤 선하고 굉장히 비슷했어요. 그리고 그 드로잉이 자연을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한 건데 굉장히 좋았고, 무엇보다 저한테 제일 와닿는 거는 그 색깔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화이트라는 색깔의 개념하고 제가 느끼는 그 회백색의 색깔이 굉장히 우리 정서하고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 드로잉의 선과 회백색의 뽀얀색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, 한지가 갖고 있는 게 그 당나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활표에 비해서 굉장히 장섬유예요. 그러니까 찢으면 이렇게 보풀하게 일어나는 걸 섬유질이라고 하는데 그게 길어요. 그래서 질긴 거거든요. 그래서 그 한지의 섬유질과 생명의 모태가 되는 게 흙이니까 흙하고 섞어서 버무려서 뭔가를 가고자 해서 지금 작업의 하얀 톤이 그 분청에서 온 하얀 톤이고요. 그러니까 결국은 작업에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축적된 시간을 담고 있는 풍경인 것 같아요. 주로 이제 풍경에서 얻는데, 제가 영원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한 개인의 삶은 참 유한한 것 같아요. 제가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,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. 한 인간의 생명은 굉장히 유한한데, 우리가 이제 식물이 싹을 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씨앗을 맺어서 생명이 모태가 되는 흙 속에 잠겨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돋아나잖아요. 순환되는 생명이 있는데, 결국은 자연의 어떤 사이클이나 인간의 삶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풍경 속에서 그런 순환된 생명에 대한 이야기, 그런 거에서 모티브는 찾는 것 같아요.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유한한 것인가 그 생각을 처음 했어요. 그리고 인간의 삶이 참 소소하다는 생각, 너무 덧없는 거예요, 인생이. 맞아요.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영혼에 대해 생각한 것 같아요. 뭔가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완벽하고 오래가고 이런 걸 좋아해요. 지금도 이렇게 돌로 된 뭔가 비슷한 그런 것들 보면은 막 너무 좋아. 왜냐면 그 안에 막 시간이 다 담겨 있잖아요. 그게 압축된 거잖아요. 맞아요. 비 오고 눈 오고 사람들의 삶이 있고.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감정은 유한하고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만,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연속되면서 그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. 그거는 소소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 하나의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한하다고 느꼈지만, 그것들이 모여져서 흘러가는 어떤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는 굉장히 거대하죠. 되게 영원한 것 같아요. 이제 암각화나 동물벽화 이런 걸 표현하고 싶은데, 사실은 이제 그런 거는 프레스코 기법 쪽으로 가야 되는데, 제가 동양화 전공이고 한지를 버리고 싶지 않고, 그래서 이제 한지하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생명의 가장 모태가 되는 게 흙이니까, 전체적으로 그림도 이제 흙이나 돌의 질감을 안고 있거든요. 그래서 재료를 이제 흙을 써보자 해서 캔버스에다가 한지를 붙여요. 삼합지라고 해서 채색을 하는 두꺼운 삼합지가 있는데, 얘가 너무 두꺼우니까 처음에 잘 안 붙어서 캔버스에다 얇은 순지라는 아주 질기고 얇은 한지가 있어요. 그걸 2장 정도 붙이고 계속 그 젖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삼합지를 붙이고, 그 붙이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. 완전히 밀착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흙을 얇게 바르고 긁을 때 밀려요, 한지가. 붙이면서 젖은 상태에서 흙을 아주 얇게 발라요. 두꺼운 크랙가니까 아주 묽게 해서 얇게 바르고, 그 위에 이제 먹하고 나중에서는 분치하고 물성을 맞추기 위해서 발라주고 나이프로 긁게 돼요. 그러면 한지가 찢겨나가요. 그러면서 이제 찢겨서 선을 만들기 시작하는데, 암각화의 그 선을 긋는 선이 아니라 뭔가 긁어내는 선. 한지 위에 그 흙이라는 미디움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만 남기고 다 버리는 거죠. 선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최소만 남기고 모두 떨궈내는 단계예요.
그래서 바탕 작업을 할 때 이제 선들이 나오면서 밑에 처음에 에스키스가 있어요. 그래서 선이 어떻게 긁혀질지, 가로 긁는지, 그 긁은 상태면 해서 한 하루도 완전히 말리고, 그 다음에 이제 분체 작업이 들어가요. 작가가 작업을 해서 갤러리에 내놓을 때 내 손을 떠나서 갤러리에 놓여지면 그 다음 감상대에 보신 것 같아요. 구상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지만 추상이 있는 그림은 감상자의 느끼는 느낌에 좀 다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거, 그게 좀 장점인 것 같고요. 제가 풍경을 모티브로 하긴 하지만 실제적인 풍경은 아니니까 장면적인 풍경이에요. 연출된 풍경? 막 이런 느낌인데, 제목이 선명 풍경이라는 걸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. 말이 좀 어렵다고. 근데 선으로 묘사된 풍경이라는 뜻이에요. 보통 선은 어떤 형태를 잡거나 그렇게 쓰이는데, 저는 선들이 모여지죠. 수많은 선들이 모여서 이제 바탕에서 오는데, 선들이 긁혀지면서 그 선들이 모여서 완성이 됐을 때 마치 어떤 풍경을 이루는, 공간을 이루는 들판일 수도 있고 하늘일 수도 있고,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그냥 밭대기 논대기라고 해요.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는데, 요즘에 느끼는 거는 아득함 그런 거.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하늘과 맞닿은 그 능선이 주는 느낌? 하늘하고 그 산이 오랜 시간 이루면서 만난 능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외로워져서 그런 풍경을 많이 하는데, 그런 푸른